데빌맨 크라이베이비는 진짜 개쩔어요. 2018년도에 넷플릭스에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 지금 보거나 혹은 이 리뷰를 보고 나서 이후에 본다 해도 전혀 촌스럽지 않죠.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평범한 애니 시리즈가 아닙니다. 장편 OVA 같은 느낌인데 이게 가장 정확한 묘사일 것 같네요. 데빌맨 시리즈는 원래 나가이고가 만들었는데요. 나가이고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데빌맨보다 마징가 제트나 게타로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이 두 작품을 만듦에 따라 우리가 아는 슈퍼로봇 장르를 창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가이고가 없었더라면 그랜라간이나 용자물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영향은 또 다른 곳으로 전달되죠. 바로 에반게리온, 베르세르크 등 많은 작품에 영감을 주었는데 나무위키에 가서 보면 방대한 양의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 애니에 영향력을 끼친 바가 매우 큽니다. 물론 여기서 주술회전의 고조사토루는 왜 들어가 있는지 이유는 알 수 없네요. 지금이야 다크 히어로 장르는 정말 흔한 장르지만 1970년대에는 데빌맨이 가장 논란이 되었던 소년 만화였습니다. 정확히 1972년 주간 소년 매거진에서 처음 연재된 데빌맨은 나가이고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져 왔으며 반전의 경고성 이야기 역할을 도맡아 했는데 인류 역사의 어두운 시기, 구체적으로 마녀 재판이나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징병 또는 징집을 나타내는 묘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만화에 담겨진 우울한 내용은 훗날 다른 작가와 감독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아까 말했던 많은 작품의 데빌맨의 영향력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라도 베르세르크를 보셨다면 이 애니메이션도 어느 정도 면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 10부작 시리즈를 보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진짜로 목적 없이 선정적이고 극도로 폭력적인 다크한 명성만 가득 차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데빌맨이 1970년대부터 쌓아올린 다크한 명성에 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결코 시도된 적이 없었던 어두운 결말과 상상 가능한 모든 충격적인 결말에 앞서 진정한 지옥도가 펼쳐졌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데빌맨이 19군 딱지가 박혔다고 해서 단순히 B급 분량 만화는 아닌 것은 비극적인 다크 히어로, 폭력에 대한 갈망, 전쟁의 공포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주인공인 주로 후도 아키라의 시점으로 나타나는데 크라이베이비는 후도 아키라와 아스카료의 우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키라는 착하지만 감성이 예민하고 다정한 소년인데 소꿉친구인 아스카료에게 이 세상은 악마가 존재하고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아키라에게 강력한 악마인 아몬이 빙이 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 채 데빌맨이 됩니다. 이런 아키라의 새로운 힘으로 인해 료는 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오히려 악마들을 사냥하고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키라가 서서히 변해가면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죠. 색과 쓰나 폭력을 갈망하는 악마의 본성으로 인해 금단 현상을 겪으며 통제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아키라는 본능에 충실하면서도 남자다운 모습을 가진 악마이자 영웅이지만 동시에 다정하고 여린 소년이라서 한 캐릭터가 두 가지 모습 갖고 있는 걸 보는 건 정말 재미있습니다. 원작 만화에서는 아키라가 쬐끔 울보라고 언급되지만 여기서는 좀 더 확대 해석하여 눈물을 약점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울게 되죠. 반면 친구인 료는 아키라와 정반대이고 머리가 매우 뛰어나서 영향력이 거의 현실 세계에서의 인플루언서급 혹은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감과 이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순도 100%의 T인간입니다. 그렇기에 F인 아키라와 T인 료의 서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툼을 지켜보는 건 약간의 연인관계 같다고 할까요? 히로인이 미키가 있긴 하지만 동성애적인 코드도 조금 있긴 해요. 물론 이게 애니를 끄게 만드는 정도의 과장된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캐릭터 설명만 했다고 느끼셨을 텐데 사실 이 애니의 절반 이상은 정확히 한 60%는 등장인물들이 어떤 식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워주는, 다시 말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여겨볼 30%는 각 개인이 가진 슬픔을 본능적인 욕구로서 숨기려 애쓰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게 되고 나머지 10%는 갈등이 충돌해서 싸우고 태우고 뚫리고 죽이고 매다는 게 다반사죠. 또한 원작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크라이베이비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등장인물들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일종의 쇼를 벌이거나 사람들에게 동료를 하려 하는 등 현재 우리의 감성과 일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후반부에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계단식으로 매번 싸우는 상대 악마 교체가 아닌 인류와 악마의 전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상황에서 데빌맨은 다시 한번 변화하며 상황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우리는 드디어 애니메이션의 제목인 주인공의 크라이베이비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아키라
아키라는 지속적으로 같은 상황들을 겪지만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감정적 맥락하에 놓여 있어서인지 나른했던 분위기가 긴박하게 확 꺾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음울한 분위기에 흐릿한 색상을 나타내지만 6화부터는 그냥 즐거울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이 비참함은 에반게리온이나 베르세르크처럼 슬프고 우울한 애니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데빌맨이 이 시리즈에 영감을 준 부분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처럼 외설적인 것들이 어떻게 강력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지도 볼 수 있는데 진짜 홈파망 3개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은근슬쩍 또 많이 나와서 제 영상에 넣을 수 있는 장면도 없어요. 어쨌든 초중반까지는 성적인 테마를 유지하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는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면서 인간에 대한 도덕적 성찰로 직행하는데 겉보기에는 성적이고 극도로 폭력적인 애니지만 금세 전쟁, 위선, 편견, 사랑에 대한 논평을 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논평은 주로 이해와 공감에 관한 것이며 아키라는 이런 공감적인 본성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인간이 생각보다 악마에 더 가깝다는 것을 시사하죠. 이는 타인의 공포에 편승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에서 악마를 몰아내려 했던 인간들이 스스로 악마화가 되는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이 결과 아키라는 인간 사회의 폭력과 혼란을 직면하게 되며 그가 마주하는 세계의 어두운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悪魔だお前たちこそ地獄へ落ちろ 이 과정에서 집단 폭동, 공포, 정부의 부패, 수용, 소속감 같은 개념들이 인간 본성과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데빌맨은 가차만, 내일의 조, 타이거 마스크와 함께 1970년대 당시 큰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르의 작품들이지만 이 4가지는 전부 공통점이 있죠. 시간이 지나 각자의 파트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고밸류의 작품들이 되었고 각각 파괴적이고 슬픈 스토리텔링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좋든 나쁘든 데빌맨은 나가이고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오늘날 팬덤 세대가 존재하는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영감을 줌으로써 만화 사업을 변화시켰죠. 일부 골수 팬들에게 크라이베이비가 원했던 대로 각색이 안 되었을지라도 저는 크라이베이비가 데빌맨 역사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조는 1987년에 시작해서 TVA가 된 데까지 2012년인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처럼 데빌맨 역시 2018년 넷플릭스에서 완전한 각색을 이루기까지 무려 46년이 걸렸습니다. 이 애니는 10개 에피소드뿐이고 전부 다 보는데 아마 4시간도 채 안 걸릴 테지만 크라이베이비는 7년이 지난 지금도 넷플릭스 외에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도 존재할 수 없는 애니메이션입니다. TV로 방영하기에는 너무 잔혹하고 한국의 OTT 계열사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공간에 들이기에는 매니아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이죠. 저는 데빌맨의 영향을 받은 만화들을 좋아하고 있고 좋아했었고 앞으로도 좋아할 것 같고 어떤 이들은 데빌맨을 촌스러운 제목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고조 사토루보다 쌤이라고 비교 분석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데빌맨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디오도, 에반게리온의 토우루도, 베르세르크의 그리피스도 전부 없었을 거란 사실을 말씀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죠.